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는 검투 경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나 고통과 죽음에 시각적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으로서 이 이상의 것은 없다. 피로 얼룩진 로마 제국의 팽창은 로마인들을 피의 향연을 즐기는 잔혹한 관람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검투는 단순히 검투사들 간의 혈투를 즐기는 오락의 의미를 넘어 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고 로마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검투는 대체 어떤 경기였던 걸까요? 단순 유의를 넘어 로마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었던 검투에 대해 생생 역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검투의 시작은 순장이었습니다. 고인의 넋을 애도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을 공양하던 고대 사회의 희생제가 그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 순장의 대상으로 전쟁 포로나 범죄자, 노예가 투입되었고 장례의 방식은 호전적 기질의 로마 문화상 희생자들이 서로 결투를 벌이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패배한 자가 제물이 되는 식이었죠. 이렇게 시작된 검투는 로마의 공화정 시대를 넘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영토가 어느 정도 안정됨과 동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매일같이 전투가 벌어지는 제국의 최전선에서는 날마다 포로가 잡혔고 이들은 경기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정치인들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빚을 져가면서 시민들에게 검투 경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장례식의 식중 행사로서 거행되던 검투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의 장례식을 미루는 정치인들도 많았고 장례식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검투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작고 한 지 20년이나 더 된 부모의 장례식을 기념일 형식으로 다시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자주 열렸습니다. 로마시를 비롯하여 로마 제국의 여러 주요 도시에서 닷새 동안 30차례 이상 경기가 열리기도 했으며 축제일, 신전 봉헌식일, 관공서 준공식일 이유만 있으면 늘 열렸습니다. 오전에만 일을 하고 낮에는 쉬었던 로마인들은 거의 경기장에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경기장에서 주는 와인과 빵은 무료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검투는 전 국민의 놀이문화임과 동시에 빈민층을 위한 복지제도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다면 검투 경기는 어떤 식으로 치러졌을까요? 경기는 아침부터 한낮 내내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짐승 사냥꾼 베스티아리들이 제국의 전역에서 포획해온 곰, 사자, 호랑이, 표범, 기린, 코끼리 등을 사육하였습니다. 특히 이때의 코끼리는 북아프리카에서 서식하던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반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개체였는데 로마인들에게 모두 멸종되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맹수들을 모조리 사육하고 맹수들에 의한 중죄인 처형이 끝난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잡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도륙당하는 존재들은 죄수들이었습니다. 죄수들 자기들끼리 죽이거나 검투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죠. 경기가 끝나고도 살아있는 죄수들은 경기가 끝나고 마저 처형되었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처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검투가 시작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검투사들은 먼저 주빈석에 있는 로마 황제를 향해 황제 만세, 죽음을 향하는 자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경례를 하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는 너무 쉽거나 너무 일방적인 게임을 방지하고 보다 박진감 있는 막상막하의 1대1 게임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비슷한 신참 검투사끼리, 고참 검투사끼리 붙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대 다의 경기와 같은 변칙 경기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투 대회는 신참자들 간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설픈 실력으로 인해 경기 내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미숙한 검투사들의 경기는 누구 하나가 꼭 죽는 식으로 끝났고 이런 경기는 관객들도 크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거의 경기 끝 무렵쯤 되어서야 벌어지는 고참 검투사들 간의 경기는 관객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경기였습니다. 수없이 생사를 넘나들며 살아남은 그들의 경기 내용은 매우 훌륭했고 이 능숙한 칼잡이들은 아주 노련하게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서 멋진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승자와 패자 모두 관객의 환호를 받았죠. 이 경우 경기 내용에 만족한 관객들에 의해 패자 역시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능한 검투사들의 생명도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들의 생살 여탈권은 1차적으로 관객이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흔히 로마 황제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승패가 결정된 경기에서 승자는 패자인 목에 칼을 겨누며 관객들의 의사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엄지손가락으로 그 의사를 표명하죠. 흔히 알려진 엄지를 치켜 세우면 살리고 내리면 죽이는 식의 규칙은 현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반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리면 죽이고 내리면 살리는 거죠. 이렇게 관객이 처형 여부를 결정하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졌습니다. 황제는 시민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나 황제에게 그날따라 심술이나 변덕이 일어나면 검투사들의 생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경우 관객 대다수의 의견이 패배한 검투사를 살리는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사람이 죽을 때의 표정이 보고 싶다며 관객의 의견을 묵살하고 죽일 것을 명했고, 콤모두스 황제의 경우 대충 싸우는 검투사들을 보고 경로하여 모든 검투사들이 나와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을 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이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검투사들도 나름 잘 싸워서 관객들과 황제의 눈에 들 수 있다면 검투사로서 오래오래 생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투사들은 어떤 식으로 싸웠으며 경기의 승리자들은 어떠한 영광을 가졌던 걸까요? 그건 바로 다음 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